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ETF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ETF를 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ETF 관련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인데요. 친구가 저에게 나 펀드 가입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로. 그래서 무슨 펀드 가입했니?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친구가 인덱스 펀드라는 거에 가입을 했는데 은행 직원이 ETF랑 비슷한 거래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안전한 거 했네, 그나마 안전한 거 했네, 잘했네 라고 답변을 했더니 친구가 제게 근데 ETF가 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 대화를 보고 친구에게 ETF가 뭔지, 인덱스 펀드가 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드는 생각이, 요즘에 직장인들 ETF 많이 구매들 하시는데 ETF가 뭔지 모르고 구매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ETF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ETF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라는 것을 이해를 해 보아야 되는데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주식 시장에 이렇게 5개의 종목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주식들의 가격이 다 한 주당 100만 원씩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 B, C, D 이 5가지 종목 중에 2개는 우량주고요. 2개는 보통주고요. 1개는 부실한 주식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우리가 300만 원으로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베스트 경우와 최악 경우와 보통 경우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베스트 경우에는 물론 우량 기업의 300만 원을 올인, 이 올인하는 게 베스트인 경우고요. 최악인 경우에는 부실 기업의 이 300만 원을 마찬가지로 올인하는 게 최악의 경우겠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평타만 치는 거, 우량주 100만 원, 보통주 100만 원, 부실주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사서 결국에는 100만 원 언저리를 맞추는 게 보통의 경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우량 기업이라는 걸 찾아야겠죠. 우량 기업을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주식에 모두 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 잘하는 사람에게 베스트가 될 수 있게끔 돈을 맡기자.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티브 펀드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요. 그냥 똑똑한 사람, 펀드 매니저, 이 중에서도 엄청 잘하는 스타급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겨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펀드를 바로 액티브 펀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량 기업을 찾아달라라고 돈을 주는 대신에 똑똑한 사람에게 돈을 맡겨야 되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펀드 운용 수수료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베스트인 기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돈을 맡겼지만 펀드 매니저가 어쩌다 보니까 부실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의 숙명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액티브 펀드,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고 싶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다. 액티브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는 최악만 피하면 된다. 나는 그냥 보통만 가고 싶다. 최소한 손실만 안 보면 된다. 보통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과 마인드로 펀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도 조금씩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기반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인덱스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덱스 펀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종목을 다 사는 것, 다 사서 보통의 수익률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덱스 펀드라고 모든 종목을 다 사는 건 물론 아니고요. 특정 기준에 맞춘 인덱스 펀드 운영하는 회사들이 특정 기준을 세워놓고요.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다 사는 것, 그걸 바로 인덱스 펀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종목에서 한 달 뒤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종목 A는 200만 원이 됐고요. 종목 B는 50만 원이 됐고요. 종목 C는 150만 원이 됐고요. 종목 D는 90만 원이 됐고요. 종목 E는 110만 원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베스트인 경우 3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베스트인 경우는 당연히 종목 A를 올인해서 이 300만 원 전체를 다 사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나의 투자 원금 300만 원은 물론 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수익률은 200%를 달성한 게 되겠죠. 물론 이 반대의 경우 최악의 케이스는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뒤에 가격이 50만 원으로 떨어진 종목 B에 300만 원을 다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나의 원금은 30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 투자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50%가 되는 시나리오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2가지 케이스가 바로 액티브 펀드, 액티브 펀드가 투자하는 개념이고요. 액티브 펀드는 누군가 나보다 더 똑똑한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A에 투자할 건지, B에 투자할 건지, C에 투자할 건지, D에 투자할 건지, E에 투자할 건지를 다 정해서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골라준 종목을 내 마음대로 사겠다. 이게 바로 액티브 펀드의 운용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싫다. 나는 위험을 높게 감수하는 건 싫다. 펀드 매니저가 나보다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네가 뭔데 내 돈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종목을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 투자금 3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500만 원으로 증가를 시킨 다음에 이 종목 전체를 다 사게 됩니다. 이 종목 전체를 다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90만 원 플러스 110만 원 하면 600만 원이 되는데요. 나의 원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600만 원으로 증가를 하면서 20%의 수익을 얻게 되겠죠. 이렇게 오를 종목만 굳이 뽑아서 사지 않아도 전체를 다 사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나의 수익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더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인덱스 펀드. 이 인덱스 펀드의 운용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인덱스 펀드란 한마디로 그냥 종목을 다 사는 것, 일정 기준에 맞는 종목을 다 사는 걸 이 인덱스 펀드라고 말을 하고요.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지수 수익률, 주가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가 이 인덱스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들어서 인덱스 펀드를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덱스 펀드가 웬만한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역사적인 주식시장 사례 때문이기도 하고요. 똑똑한 사람이 종목을 찝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펀드 운용 방식이 아니겠죠. 이런 쉬운 투자 방식 때문에 펀드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장점에 의해서 인덱스 펀드를 요즘 들어서 많이들 가입하시죠.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이런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요.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액티브 펀드는 당연히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인덱스 펀드는 위험성이 중간입니다. 낮은 게 절대 아니고요. 펀드라는 건 항상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률이 중간입니다. 위험이 낮다는 건 아니고요.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액티브 펀드는 펀드마다 차이가 크겠죠. 똑똑한 사람이 투자하는 펀드는 당연히 수익률이 엄청 좋을 거고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펀드는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그 누가 운영을 하든 기초자산이 거의 동일하다면 누가 운영하든 비슷한 수익률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번에 엄청난 수익을 안길 수도 있다는 복불복 같은 수익률을 안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단점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액티브 펀드는 수수료가 높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드마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액티브 펀드는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요. 인덱스 펀드는 하락장에서는 일부 펀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인덱스 펀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는 펀드라는 특징을 가진 금융상품의 공통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환매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이 펀드만의 공통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ETF라는 거는요, 펀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 이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특징 중에서요, 이 액티브 펀드의 내용을 다 날리고요, 인덱스 펀드의 특징을 가져온 다음에요, 이 환매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공통점을 완전히 해결한, 이걸 바로 ETF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이 인덱스 펀드를 증권사가 통째로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환매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리스크를 완전히 없앤, 한마디로 인덱스 펀드의 주식화가 바로 ETF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ETF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인덱스 펀드와 마찬가지로 그냥 종목을 다 사는 거고요.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거고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전 투자를 하시기 전에 ETF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기초 자산이라는 부분인데요. 기초 자산이 등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기초 자산이 중요한지, 이 기초 자산은 바로 주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원유라든지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특정 테마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기초 자산으로 구성된 ETF가 현재 상장이 되어 있고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많은 종목이 다 ETF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증권의 경우에요,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ETF란에 체크하면 이렇게 수많은 ETF들이 뜨게 됩니다. ETF를 보시는 방법은 이 뒤에 있는 문구들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ETF 반도체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반도체 ETF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방송통신, 배당, 성장, 베타 플러스,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 국채 3년도 있고요. 국채 선물 10년도 있고요. 글로벌 자원 생산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금은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농산물 선물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들이 많이 익숙한 코스피나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ETF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ETF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 뒤에 인버스라고 써있는 ETF들인데요. 이 인버스 ETF는 기초 자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면 나는 수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ETF를 인버스 ETF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버스라는 개념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초 자산 가격이 오르면 ETF도 오르는
이 구조와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인데요. 인버스 ETF는 기초자산이 떨어지면 내가 수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구매 전에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ET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ETF 가격이 다 같은 거다라고 쉽게 오해를 하시곤 하는데요. 이 종목이 다 가격이 다른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삼성이고 이거는 현대고 이거는 SK고 이 종목마다 다 가격이 다르다. 당연히 가격의 등락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고 ETF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ETF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펀드라는 거는 액티브 펀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나에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아달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게 한다 라는 개념이 이 액티브 펀드의 기본 방향성인데요. 액티브 펀드는 오를 것 같은 주식만 사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요. 하다 보면 시장보다도 낮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의문과 불신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인덱스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인덱스 펀드라는 건 있는 주식을 일정 기준에 맞는 주식을 다 사서 시장 평균 수익을 추구하는 걸 이 인덱스 펀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보통 정도의 수익률을 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는 펀드라는 특징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매가 불편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환매가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상장을 시킨 게, 이 인덱스 펀드를 상장을 시킨 게 ETF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ETF의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지만요. 기초 자산이라는 것 등락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요. 기초 자산이 금이면 금 ETF가 되는 거고, 코스피면 코스피 ETF가 되는 거고, 유가면 유가 ETF가 되는 거고, 특정 테마 주식이면 특정 주식 테마 ETF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모두가 똑같은 ETF라고 불리지만 그 안의 가격과 수익률의 등락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알파와 베타라는 건데요. 펀드를 한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알파 혹은 베타 수익률을 추구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알파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걸 액티브 펀드다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요.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거보다 훨씬 높게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빠질 때는 좀 덜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는 이 갭, 알파 수익률을 추구하는 걸 액티브 펀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액티브 펀드라서 이렇게 알파의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는 액티브 펀드도 존재를 하고요.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랐다가 훨씬 더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도 못 오르다가 또 특정 순간이 되면 확 오르는 이런 액티브 펀드도 존재를 하고요. 심지어는 완전히 이렇게 특정 구간에 떡락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액티브 펀드도 존재를 하고요. 한마디로 위험이 큰 펀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액티브 펀드를 고른다면 수익률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펀드를 고를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항상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알파가 아닌 베타를 추종하는 펀드가 바로 이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킨 ETF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거고요. 이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똑같이 이런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인덱스 펀드다. 코스피라는 기초자산. 이 기초자산은 당연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금이 될 수도 있고 원유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기초자산이라는 것의 등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인덱스 펀드다, ETF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 ETF라는 금융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